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들도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이 종목을 자꾸 찍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다 말씀드렸었어요. 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목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제가 이 부분 때 매수를 해라 라는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썼고 여기서 반등이 한번 온다 했죠. 이 반등이 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 신성델타테크죠. 자, 신성델타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반등은 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날은 파워로직스의 반등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쵸? 자, 21%까지 급등했었죠. 이유가 뭐죠? 자율주행입니다. 예, 카메라. 자, 사업부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파워로직스는 원래 CM이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뭐죠? 자, 인간이 완전 자유를 꿈꾸는 거죠. 그러면 AI와 이런 동일한 함수를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의 핵심 뭘까요? 자, 앞에 카메라가 이 장애물이 있으면 도달하는 속도, 무수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카메라가 얼마나 정밀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CM 사업부의 파워로직스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여의도에서 할 때도 이 기업을 거래했던 적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의 움직였던 게 자, 죄송합니다. 자, 목이 좀 쉰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떤 걸로 움직이고 있죠? 초전도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퀀텀 에너지가 이런 논란을 일으켰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사가 있고 거기에 지분을 보유한 뭐 신성델타, 그리고 조금 더 적게 보유한 파워로직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신성델타테크는 한 요 정도 와 있죠. 지금 지분을 더 많이 보유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진입을 하세요라고 했죠. 자,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잠시만요.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제가 1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찍었던 거죠. 24%까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내용 한번 보고 가시죠.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 요구할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라고 했죠. 자, 이때 한번 초반부터 보고 갈까요? 이건 지금 구간대에서 뭐 변동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상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실시간 대응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실시간 대응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원익, TNE, 그렇죠?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고 원익,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8020.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자, 보셨죠? 어제 제가 영상을 자, 반드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쵸?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 시기였죠. 자, 어디서는 기다, 여기서는 아니다. 여기선 기다, 여기서는 아니다. 각 나라마다의 의견이 달랐죠. 그쵸? 자, 그리고 첫 거래를 등장할 때는 거래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재료를 등반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러면 제가 만일에 과거에 1천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물량을 사진 않았어요. 못 사요. 한 30억 정도 샀을 거예요. 그럼 여긴 단기 거래가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제가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사야 되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딱 하나죠.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다? 처음에 단기 거래를 했더라도 안 본다. 왜? 초전도체라는 게 너무 어려웠고 난해하거든요. 자, 만일에 뭐 리튬 어디서 들어온다, 누구누구 테마주다, 오염수 테마주다, 이러면 사겠죠. 다시 변동성을 느끼면서. 근데 이 종목은 공부를 하려니 어려운 거예요.
주가는 다시 내려와 있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쭉 뜨니까 판 거를 다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가 여기 사버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어느 거래일 일정 안내 관심을 안 갖는 시기가 바로 이건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긍정과 부정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들쭉날쭉했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해법은 있느냐라는 거죠. 해법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해법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9월 초에 원래는 이 결과 발표가 있을 거다. 기다 아니다. 근데 이게 느려지고 있죠. 벌써. 자, 그럼 주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대에서 분명히 어떠한 변동성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과물에 대한 변동성 중에서 딱 하나요. 신성 델타는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했죠. 퀀텀 에너지의 캐피탈의 지분을 신성과 파워가 보유하고 있죠. 이 삼각고리의 핵심이 뭔가요? 단순히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거지 퀀텀 에너지처럼 초전도체라는 거를 개발을 같이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신성 델타 테크는 여기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 이런 지분법 이익을 가졌던 기업들을 봤더니 동일한 선상에서 움직이더라. 즉 신성 델타 테크처럼 지분을 좀 많이 보이는데 한 단계를 떠났던 기업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 고점은 7배 법칙이 있더라. 그쵸? 자, 근데 파워로직스를 왜 신성 델타와 놓고 보느냐 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테마주 맞죠? 급등주 맞죠? 근데 이 파워로직스는 사업부가 어떻게 엮여져 있습니까? CM 사업부가 있죠. 이 CM 사업부는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스마트폰, 성장기 산업에는 유효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숙기죠. 자, 근데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파워로직스 자율주행 수주 일정 및 황산납 한 곳 이렇게 적어놨는데 파워로직스 자율주행인데요. 이 자율주행 업체가 누굴까요? 그쵸? 글로벌사입니다. 자, 이 일정이 나오는 날은 소위 말해서 데르켓 바운스가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유된 현금을 30%는 반드시 지금 대형주든 어떤 중형주 그리고 현금을 하세요. 제가 말이 좀 꼬입니다. 자, 보유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날짜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 글로벌사 이름이랑. 그럼 어떻게 된다? 30%를 가지고 변동성 거래만 하십시오. 아시죠? 자, 말씀드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러프하게 보자고요. 다음 주 한 15일, 다음 주 금요일 이 정도로 잡아놓고요. 파워로직스 자율주행 업체에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수주가 나왔다라고 하면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로 해서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한번 향유하세요. 한 45% 정도의 수익은 날 겁니다. 다만 절대 물량을 늘려가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수익 난 거는 아시죠? 자, 그리고 황산납 한 곳이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초전도체 테마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올라간 거는 초전도체인데 그쵸? 빠진 것도 당연히 초전도체겠죠. 그쵸? 자, 황산납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 자, 말씀드릴게요. 황산납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자, 볼게요. 초전도학회. 자, 상온전도체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인 이유는 뭘까? 초전도학회 LK99 재현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렵다. 자, 퀀텀에너지 연구소 샘플로 교차 검증.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황산납이죠. 이게 있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8월 6일자 기사이긴 했지만 이미 시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비상장 업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테마로 일정을 잡아드렸죠. 그걸로 반드시 수익을 내세요.
그리고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어차피 기단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은 위에 있고 그리고 대주주가 형성돼 있죠. 예, 최근에도 지분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올랐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쵸? 자, 결국은 뭐냐? 이 이슈는 45% 정도의 일정을 갖고 수익을 내시고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황산납. 왜? 기든 아니든 결과물은 나올 거예요. 그 2라운드는 어떻게 된다? 황산납이 해결을 할 겁니다. 왜? 비상장 기업인데 황산납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누구 어떤 기업으로부터 황산납을 납품받아서 시연을 했다. 결과물이 이렇더라. 그렇죠? 그러면 점으로 10번은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왜 파워로직스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45%의 수익을 한번 내고 가라고 했습니까? 이 금액이 돼야만 적어도 내 평가 금액이 변동성을 이용했을 때 45%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이 마지막 불꽃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변동성 기일 안내 거래를 하고요. 만일에 그 초전도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텔레그램망 여기서 제가 빠른 속도로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는 것보다 그래도 펀드 매니저가 가장 빠르요. 적어도 5분 정도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자,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미 주가가 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의 비대칭성이란 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파워로직스 일단 이걸로 해서 금액을 늘려놓고요. 그 다음은 황산납 2라운드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여기 넘어서는 평가 금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이죠. 그리고는 정상적인 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알고 계세요? 초전도체인가요? 테마로 엮여 있긴 합니다. 다만 초전도체 테마가 엮여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것은 초전도체라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갈 확률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다르죠?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파워, 황산납, 그리고 별표 두 개에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바로 보낼 텐데 결국은 자율주행업청 글로벌 기업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전일날 편입하세요. 그리고 45% 변동성이 나오면 바로 파세요. 여기서 다룰 겁니다. 한 번 더. 자,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그나마 사업부가 CM 사업부인데 카메라 모듈.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위, 아래, 옆 이렇게 위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율주행. 그래도 나름대로 CM 쪽, 카메라 쪽 사업부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도 말씀드릴 것 같고 다만 여기를 보면 안 됩니다. 또 빠져들지 마세요. 아시죠? 자, 반드시 받아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황산납 한 곳을 제가 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다? 황산납 업체가 비상장인데 비상장의 지분을 70%를 들고 있는 상장기업이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9월 초순이든 중순이든 결과물은 나오겠죠. 위아래 많이 오른 종목은. 그런데 여기 있든 간에 어떻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단에 가 있을수록 원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알죠? 자, 중요한 거는 20년 동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절대 위로 가는 거래는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남은 축제는 즐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잔여물이 됐죠.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항상 결과가 이래요. 자, 그러면 황산납 한 곳. 자, 지분 70%. 자, 왜 그가?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캐피탈사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로 7배가 올랐죠. 얘 같은 경우 몇 배 올랐죠? 자, 한 4배를 봐야 되나요? 그쵸? 그러면 황산납과 초전도체는 놀라운 물질인데 비교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신성 델타테크든 파워로직스든 초전도체를 연구했습니까? 아니죠. 시장은요, 똑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업과 무관하긴 하지만 그게 바로 테마고 색깔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황산납도 똑같아요. 왜? 국내는 소량 생산을 하는데 이 업체 이름이 등장을 하죠. 찾아보니 비상장. 비상장의 지분을 들고 있는 70%. 자, 점으로 가겠죠. 자, 큰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거래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을 보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야지 이 종목을 살 때는 뭐 자율주행으로 샀으면 이거 샀겠습니까? 자율주행은 이때 안 움직였을 텐데. 그쵸? 그냥 어떤 업체로 퀀텀에너지로 사버리니까 나중에 봤더니 볼 업종이 없는 거야. 단순히 신성 델타테크 하나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대형주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글로벌 기업 중에는 테슬라, 그렇죠? 한번 봅시다. 포드 주가를 보고 국내에는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본 상태에서 주가를 이 종목을 샀다고 하면 이런 거래에 진입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 손실을 내지 않는 것도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 자, 5%의 손실을 입었으면 7, 8%의 수익을 얻어야만 원금이 되죠. 3, 40%의 손실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내야만 원금이 되죠.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룰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바꾸실 분, 이런 습관을 바꾸실 분, 오늘 최근에는 호되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다만 분명히 저는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잔여물이 돼버렸죠. 자, 2라운드 황산납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파워로직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예, 글로벌 기업에서 수주가 뜰 겁니다. 빵빵빵. 어차피 미공개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 매출액 대비해서 50%, 100%를 넘게 되면 공시를 안 해도 돼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한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밝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시장이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 자, 여기로 파워 황산납 샵 별표 이렇게 보내주세요. 어차피 지나간 거 어쩌겠습니까? 아시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여기서도 모르겠다. 저기서도 모르겠다. 지금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어떠한 지분 관계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우리 2라운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거를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시장의 선수들이나 권투 선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타짜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그리고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어렵네요. 왜? 사람의 마음이란 게 주가가 이렇게 분명히 단기로 끝내라고 한다 한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반등을 주게 되면 다시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결국은 뭐다? 퀀텀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것 때문에 올랐지만 회귀한다. 그쵸? 이미 회귀했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2라운드를 준비하는 자세. 주가는 절대 여기 못 가요. 다만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고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자. 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JP 모건 신용등급을 낮추겠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업종은 뭘 보라고 해서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로봇 산업, AI 산업. 이게 바로 글로벌적으로 신호를 주잖아요. AI, 반도체, 엔비디아. 매출 사상 최대 신고가. 나스닥 시장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시장을 주도하는 게 구글, 알파벳.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났죠? 얘네들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도 AI 시장이 열리겠다. 확산, 로봇, 자율주행, 그쵸? 인공지능, 챗봇.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를 거래한다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수익이 나요. 어떤 사람은 3배가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배가 날 수 있는 수익률인데 여러분들은 항상 한 방을 원하시죠. 에라쿠스. 이치까 바치까 이판사판 하면 안 된다. 확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선 항상 냉정하되 오를 수 있는 확률, 빠질 수 있는 확률, 빠질 퍼센트, 상승 퍼센트 이걸 계산을 해서 확률을 적용해야지 단순히 50대 50을 가지고 베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홀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죠? 자,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 직접적인 관련 없어요. 그래도 알고 싶으시면 자, 간단히 이렇게 해서 붕 뜨는 거예요. 우주선 있죠? 저항값을 0으로 만든다. 우주선 탔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붕 뜨죠? 중력을 0으로 만드는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297도 환경 그리고 저항값이 0이죠. 가능한 구간이에요. 압력, 동일한 압력, 고압의 압력일 때. 근데 상온, 마이너스 194도 그리고 상온일 때도 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초전도 물질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결국은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게 아니고 중간에 캐피탈사의 지분을 보유한 거다. 받아들이세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한 부분 나오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 한 부분 변동성 거래만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황산납. 그쵸? 점으로 10번 갑니다. 왜? 얘가 있어야만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비상장 기업이고 시장에 기사로 등장을 할 거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용화는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럴까? 맥신이라는 신물질도 2011년도에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핀도 안 돼 있죠. 결국은 뭐다? 앞으로 기든 아니든 나아가야 될 길이다 정도로만 보시고 그리고 잦은 연구는 필요할 거예요. 그때마다 뭐가 필요할까? 황산납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불순물이나 동일한 환경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썼던 데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죠? 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주말 동안 냉정하게 생각하시되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반성하는 시간 그리고 해법은 일러드렸어요.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업종을 나눌 때 반도체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패밀리스 맞죠? 시각. 그쵸? 여기서 다시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다?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항암제도 이렇게 나뉘어요. 기업도 또 나뉘어요. 이거를 할 줄 알면 10배 수익은 기본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제가 한번 장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연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똑같은 환경에서 시장과 산업과 업종만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아하, 2차 전지의 조정이 일어나는구나.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ETF, 인버스 상품이 9월 1일부로 나왔다. 그러면 아하, 수급적인 불안정이 있겠구나. 매물들이 생기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9월 1일부터. 자, 이런 흐름을 알게 되면 아, 2차 전지 업종에서 다른 종목, 다른 업종, 종목이 아니죠. 업종.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대여섯 배의 수익은 충분히 내는 거를 한번 경험시켜 드릴게요. 알죠? 자, 힘내시고. 가정평화는 주식의 가정평화라며요. 참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뭐 수익을 내서 올려드리면 제가 인증을 해드리는데 매일 싸웠답니다. 그냥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와이프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잠깐 반등을 주거나 수익을 좀 내면 갑자기 좀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미국 시장 빠지면 아침부터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연하게 가시자고요. 시장과 같이 그리고 멀리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말고 위에서 아래를 보자. 즉 탑다운, 바텀업. 탑다운을 고수하시고 바텀업.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는 그런 습관은 버리십시오. 왜? 종목을 사서 이렇게 빠지니까 야, 시장이 빠지는구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죠? 환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이걸 지켰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이었고 10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 연구소가 있긴 하지만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 후배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긍정의 시그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는 어떻게? 예, 10배의 수익을 한번 내봅시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힘 빠지지 마십시오. 실패 아닙니다. 아직까진. 아시죠? 010-6227-8706으로 문자 주세요. 아시죠?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저한테도 댓글로 파이팅이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